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90살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몸이 점점 약해질지 결정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활력에 바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을 매일 아침 꾸준히 한다는 거죠.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햇볕 쬐기, 가볍게 몸 움직이기.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춰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건강한 장수로 이끌어 준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의학 연구로 밝혀진 7가지 아침 습관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기운도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해 줄 거예요. 지금 소개해 드릴 습관 중에는 단 몇십 초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으로 첫 번째 습관인 수분 보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물 한 잔 꼭 챙겨 마셔요. 강원도에 사시는 김철수님은 78살이세요. 그분 또래 친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심장 질환이나 건망증, 다리,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게 됐죠. 어떤 분은 병원에 매일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약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철수님은 지금도 매일 활기차게 산책을 하고 동네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시고 운전까지 직접 하신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을 때마다 그분은 웃으면서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덕분이지라고 대답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습관이 사실 장수와 건강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는답니다.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면서 물 한두 잔 정도의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 결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게 됩니다. 피는 좀 더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고 나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미국의 한 질병관리센터에서도 탈수가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고 특히 어르신들은 수분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그러니까 약 300ml를 마시는 거예요. 이 물 한 잔이 밤새 잃었던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서 몸 구석구석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준답니다. 심장과 뇌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몸의 리듬을 맞춰주는 첫 스위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수분 보충을 하면 인지 기능과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꼭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의 온도예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아침에 막 깬 몸에는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텅 빈 위장에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해서 몸이 놀랄 수 있거든요. 추천하는 건 바로 상온의 미지근한 물이에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장을 부드럽게 깨워준답니다. 김철수님도 매일 아침 침실에 둔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을 거르지 않아요. 그 덕분에 하루의 시작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효과를 본 분이 또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영희님은 75살 여성분인데 몇 년 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항상 몸이 나른하고 병원에서는 인공투석까지도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본인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마셨는데 2달 정도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검사 결과도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서 혹시 특별한 약을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한 일은 그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뿐이었죠. 물론 이것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몸에 필요한 수분만 보충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게다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밤중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이나 뇌혈관에 부담을 주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탈수는 어르신들의 낙상이나
의식 장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수분 보충은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물 한 잔이 하루 생활의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우선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침대 옆에 두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손에 닿을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는 60초에서 90초 정도 시간을 들여 조금씩 맛보듯이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장도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답니다. 커피나 차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첫 잔은 꼭 물이 좋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해 줄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아침에 개운하게 눈이 떠지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주변 친구들보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수명을 늘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김철수님이나 이영희님의 경험담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특별한 돈이나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컵과 물뿐이죠. 내일 아침부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건강법이랍니다. 그럼 이 수분 보충과 함께 중요한 아침 햇볕 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햇볕이 어떻게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주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지탱해주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봅시다. 아침 햇볕은 보약과 같아요. 서울에 사시는 박지훈님은 80살 남성분이세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셨죠. 밤중에 잠에서 여러 번 깨고 아침이 되어도 피곤함이 남아서 낮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도 멍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효과는 잠시뿐이고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대요.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가족들도 걱정하고 본인도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더 약해질까봐 불안해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 아침 햇볕을 더 많이 쬐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박지훈님은 과감하게 생활 리듬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꼭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일이 지나면서 밤잠이 훨씬 깊어지고 중간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게다가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상쾌해졌대요.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닌데 그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르다니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죠. 왜 아침 햇볕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시계에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약 14시간의 리듬을 새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이 리듬은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서 조절되는데 외부의 빛 자극을 통해 올바르게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특히 아침 햇볕은 아주 강력해서 망막 안쪽에 있는 특수한 세포, 즉 빛에 반응하는 신경세포인 iPRGC가 받은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하루의 리듬을 조절해줍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푹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확인되었어요. 무작위 배정 비교 연구 결과 아침에 일정 시간 햇볕을 쬐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 동안의 활력도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답니다. 게다가 광선요법을 도입한 어르신 시설에서는 입주자들의 생활 리듬이 개선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즉, 아침 햇볕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박지훈 님이 한 것은 그저 아침 일찍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뿐이었죠. 커튼을 열고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밖에 나가서 직접 태양빛을 쬐는 것이 훨씬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구름이 껴 있어도 실내 조명보다는 훨씬 밝고요. 그러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실천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생체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가장 중요하죠. 다음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밖에 나가는 것이 좋아요. 산책을 겸해도 좋고 베란다에서 가볍게 몸을 쭉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솟아난답니다. 만약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커튼을 활짝 열어 햇볕을 받으세요. 그래도 실내 조명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빛을 쬐을 수 있답니다. 이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밤잠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낮 동안의 집중력이나 기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이 아침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현상이죠. 자율신경이 조절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지훈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세요.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햇볕을 쬐고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죠.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밝게 하고 마음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이 무서웠대요. 잠을 못 자니까 내일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세요. 아침 햇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죠.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과 밖에 나가 빛을 받아들일 의지뿐이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커튼을 활짝 열어보지 않으실래요? 새로운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하루의 리듬을 맞춰줄 거예요. 그럼 이 햇볕과 함께 중요한 습관인 아침 가벼운 체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절을 보호하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관절을 지켜주는 아침 스트레칭. 최민주님은 82살 여성분이세요. 몇 년 전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손주와 공원에서 노는 것조차 할 수 없어서 마음까지 가라앉았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는 수술도 생각해야 한다고 듣고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아침 가벼운 체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몇 분 정도만 움직이는 것이 다였지만 계속하다 보니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수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다시 손주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웃음도 되찾으셨어요. 이 경험은 많은 어르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느끼거나 근육이 굳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몸의 순환도 좋게 할 수 있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가벼운 운동이 통증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특히 매일 습관적으로 운동하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5가지 아침 루틴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도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 뿐이죠. 먼저 발목 돌리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가볍게 들고 30초 정도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발끝까지 잘 전달돼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과 붓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무릎 구부리고 펴기를 10번 해주세요. 양손을 의자 등받이에 대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관절액이 잘 순환되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허리 좌우로 돌리기를 10번 해주세요. 선체로 허리에 손을 대고 상체를 좌우로 크게 돌립니다. 굳어지기 쉬운 허리 주변을 풀어주면 걷거나 일어설 때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을 활짝 펴는 심호흡을 5번 해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양팔을 벌리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랍니다. 아침 일찍 몸을 깨우는 의식처럼 꾸준히 하면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중요한 건 기분 좋다고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분 좋게 움직이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동작을 익히고 습관으로 이어가기 쉬워진답니다. 최민준 님도 처음에는 다리를 조금 돌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매일 계속하다 보니 무릎이 가벼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인 거죠. 이런 아침 운동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혈액이 잘 돌고 산소가 온몸에 전달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긍정적으로 변해요. 통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외로움도 줄어들고 생활에 활력이 돌아온답니다. 강미경 님도 85살 남성분인데 그분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세요. 예전에는 허리나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운동을 습관으로 들인 후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지금은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이웃 친구와 서서 이야기도 나눌 정도가 되었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밝아지고 밖에 나가는 게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세요.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매일 아침 몇 분만 운동을 계속하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이에요. 도구도 돈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자신의 몸과 약간의 시간뿐이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허리를 돌리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무릎 통증으로 손주와 놀지 못했던 최민준 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거예요. 아침 5분을 자신의 몸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랍니다. 그럼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30초 호흡법,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제주도에 사시는 정수연님은 95살 남성분이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30초 호흡법이랍니다. 그분이 실천하는 방법은 478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정수연님은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오후에는 피로가 쌓인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분은 이 호흡법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왔고 지금도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니며 이웃 사람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을 즐기신답니다. 호흡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하지만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호흡하면 혈압이 평균 7mm 정도 낮아지고 자율신경이 조절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고 혈압도 높아지기 쉬워서 낮 동안의 피로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호흡은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정수연님처럼 478호흡을 해봐도 좋고 더 간단하게 1분 동안 6번 호흡, 즉 숨을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등을 곧게 펴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뇌와 몸 모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스위치를 켤 수 있답니다. 단 30초의 호흡법이지만 그것이 긴 하루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아침 식사예요. 김선영님은 78살 여성분인데 예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혈당 수치가 높아서 가족들도 걱정했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 그분이 다시 점검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였답니다. 이전에는 흰쌀밥에 김치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는데 그것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낫또나 계란, 두부,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함께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반년 정도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몸 컨디션도 크게 좋아졌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권장량이 20g 정도인데 비해 실제 섭취량은 15g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죠. 또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단백질도 부족하기 쉬워요. 한 끼 식사로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아침 식사에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이나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추천하는 아침 식사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계란 1개, 낫또 1팩, 작은 공기 현미밥 1공기,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국, 그리고 두부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고 혈당 안정이나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선영님처럼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인 거죠. 예, 대, 예, 예, 대, 예, 대, 예, 예, 대, 예, 대, 예.